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몽상가 단독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또 웬 갑자기 버킷리스트냐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영상에서 한 번도 이 버킷리스트를 말씀드렸었던 적이 없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이제 뭐 성취하고 싶은 게 있고 이루고 싶은 것뿐만 아니라 갖고 싶은 것들이 다 있기 마련이죠. 그죠? 사람이 또 욕망의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뭐 글로 적는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항상 말하고 다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건 뭐냐면 결국에는 무언가를 추구한다라는 건데 저 역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데 조금 뭔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제가 이제 어그로 끌려고 막 이런 것들을 일부러 창조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조금 정상적인 어떤 보편적인 어떤 사회인으로서의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냥 어떤 사회적 기준점? 제가 이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올려놓은 것처럼 어떤 도덕, 윤리 뭐 이런 것들, 통념, 관습 같은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몽상가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생각하거나 이 꿈꾸는 것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근데 저는 이거를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뭐, 이게 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반사회적인 행동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내 앞길에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리고 뭐, 상황을 더 곤란하고 어렵게 만든다라고도 생각은 안 해요. 자, 어떤 내용일지 여러분들 궁금하실 테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이 골 때리는 정말 단독자만이 가질 수 있는 버킷리스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게시판에다가 써 놓았던 것처럼 정말로 지구 종말입니다. 지구 종말이 어떤 거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옛날에 뭐 공룡이 멸종했을 때처럼 뭐 운석이 낙하설 해가지고 뭐 운석 낙하 관련된 얘기가 있었고, 그죠? 아니면은 뭐 생태계가 갑자기 이제 빙하계가 이제 찾아오면서 빙하기가 찾아오면서 이제 공룡들이 먹을 게 없어지고 급격한 온도가 이제 낮아지면서 멸종됐다라는 뭐 여러 가지 공룡 멸종 관련된 썰이 있죠.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뭐 그런 유사한 방식으로 공룡이 지구에서 사라졌던 것처럼 지구가 멸망하든 아니면은 뭐 인류가 너무 많은 죄를 저지르고 환경을 직접 자기 손으로 파괴를 해서 지구가 종말을 맞이하든 아니면은 어리석은 인간들이 어리석은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플라톤이 말했던 것처럼 그 국민과 그 사람 수준에 맞는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자 새끼가 사리사욕 채우면서 오로지 세상에 지밖에 없는 것 마냥 행동해가지고 뭐 이 나라 저 나라 뭐 쳐들어가고 시비 걸고 싸워가지고 거대한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다 같이 다 멸망하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이거는 지금 이루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현재 진행형, ing 형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푸틴하고 뭐 네타냐후 뭐 이미 지금 열심히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두 독재자가 도대체 뭐 민중을 위해서 뭐 얼마나 대단한 걸 했는지는 전 모릅니다. 왜냐면 저 이스라엘 국민도 아니고 러시아 국민도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쨌든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짓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둘 다 나이가 뭐 거의 뭐 40대, 50대던데? 그러니까는 50대 초반, 40대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뭐 한국 나이로 따지면은 거의 뭐 70, 70대 초반 뭐 이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죽을 나이가 다 돼가는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죽을 나이가 돼가니까는 뭐 약간 발작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제 가임기가 끝나가는 여성이 이제 히스테리를 부리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실패했던 과거와 성공하지 못했던 어떤 인연의 가능성들, 자기가 망가뜨려놨던 여러 인연의 고리들이 끊어지고 뭐 이런 것들 주변에 일어났던 수많은 어떤 내 주변 사람들이 성취하고 이뤄내고 가정을 꾸리고 낳고 싶은 아이를 낳아가지고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 현실과의 어떤 자기와 괴리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생리적 히스테리 약간 그런 모습처럼 마치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그런 식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해왔던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다른 나라라도 침략하자라고 해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건지 저도 그 새끼들 속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 두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지금 이미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지구 종말은 사실상 뭐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적으로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이제 거시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거시적으로 커져가지고 뭐 국경이 허물어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전쟁 난민들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내가 봤을 때는 뭐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장벽 뚫고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국민 게임 스타크래프트라고 있었죠. 뭐 아무리 뭐 이렇게 포통 캐논 같은 거 설치해 놓고 뭐 썬큰 콜로니 깔아놔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냥 개떼 그냥 발업한 아드레날린 저글링 그냥 물량 다 쏟아 부으면은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뭐 장벽이고 나발이고 뭐 용산 대통령 청사고 뭐 나만 하겠습니까? 소용이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얘네가 그런 거를 간과하고 지금 자기들의 이제 욕심을 마구 채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어찌 됐든 간에 뭐 저는 뭐 그게 족같은 행동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지구의 종말을 앞당길 수 있다면 이게 내 버킷리스트니까 어떻게 보면 또 바람직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뭐 여러분들도 이미 예측 가능하시겠지만 사실상 인간이 너무 많은 업을 쌓았어요. 업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기독교라던가 뭐 이런 분들 이런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세에는 딱 한 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뭐 윤회 같은 것도 안 믿고 그죠? 순환 뭐 이런 것들 카르마 이런 것들 관심 없으실 텐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뭐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리고 지구촌에서 이 하나의 지구라는 행성에서 하나의 개체로서 지금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건 맞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게 끝에 이제 도달해 간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냥 여러 가지로 혼자만의 그냥 망상이 아니라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간들이 내보이는 현상들 포함해서 그 자기들의 그 어떤 그 지독하고 아주 더러운 의지들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면은 어느 정도 좀 조화를 이루면서 형체가 새로 생성되고 소멸하고 그 소멸은 다시 생성을 낳기 위한 어떤 그런 파괴를 또 이렇게 일으키고 막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의 어떤 메비우스 띠같이 이제 지구가 돌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근데 지금은 그냥 무분별해. 뭔가 뒤를 생각하지 않고 저지르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진짜로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류가 스스로 고군분투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미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다라는 거 요약을 하자면요. 그리고 그 죄를 이제 수습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인간이 교화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사람의 인권이라던가 개인이 어떤 사적 권리를 침해한 애들에게 콩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반찬 먹여다 주고 따뜻한 곳에서 잠 재워주고 TV 보게 해주고 운동하게 해주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감옥 시스템 이런 교정 시스템도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말로 치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지. 뭐 전두환이라는 사람을 절대로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이제 뭐 자국민들을 학살하고 어리석은 짓거리를 했다라는 걸 난 전적으로 좀 동의하는 사람이지만 삼청교육대 같은 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전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의 쓰레기들을 한 군데에 모아가지고 돌아올 수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삼청교육대는 좀 교화가 목적이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죠? 뭐 억울하게 끌려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통제하냐가 이제 인류의 이제 또 다른 과제이자 어떤 해결 문제, 해결점이라고 이제 중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상 그런 제도가 꼭 필요해요. 저는 이게 이제 10년, 20년 가면 갈수록 그런 게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인류가 이제는 어린 시절부터 이제 체벌 같은 것들이 금지돼 가지고 특히나 학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은 더 할걸요. 우리나라가 더한가? 아무튼 간에 뭐 거의 뭐 용어 상박이겠지만 이제 뭐 어린애들 뭐 이제 때리면은 뭐 유럽, 아시아 뭐 할 거 없이 그냥 바로 핸드폰 카메라 꺼내가지고 선생님들 찍잖아. 그래가지고 이 교사가 나를 때렸다. 그래가지고 뭐 인권을 침해했다. 폭력을 저질렀다. 이러면서 훈육 목적의 어떤 그런 체벌이라도 더 이상 이제 허용이 안 되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어릴 때부터 내가 뭔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 내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뼈저리게 느낄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도 체벌을 안 해. 옛날에 이제 뭐 저도 그렇게 오래 산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못했으면 어릴 때 맞았어요. 두들겨 맞았단 말이야. 근데 요즘에는 뭐 누가 손찌검 합니까? 집에서도 애들 안 때리고 밖에서 선생도 애들 못 때리죠. 안 때리는 게 아니라 못 때리는 마당에 이제 지가 세상에서 뭐 제일 잘난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저처럼 잘난 새끼가 그런 생각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인티제이 같은 이제 이러한 스타일의 인간이 이제 뭐 준법 정신도 투철하고 그러면서 올바르게 나아가면서 잘난 척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정말로 반사회적이고 쓰잘데기 없고 아무 곳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무가치한 인간들이 이제 육성되는 거지, 한마디로. 교육기관이라는 이 교육의 요람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썩은 곳에서 씨앗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약간 인면허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나중에 또 이제 호르몬의 이제 변화가 생기면서, 온난화로 인해서 이상한 괴기한 생명체들이, 바다 생명체들이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해양 생물학자하고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형태의 이제 아주 괴기한 괴물들이 태어나는 거야. 이제 몸은 이제 인간의 몸뚱아리를 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아. 뭐 뒤에 무슨 뭐, 꼬리털이 달려있고 뭐 그렇지 않단 말이야. 날개가 달려있고 이러지 않는데, 중요한 거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이미 이 새끼는 악마가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어디에를 갖다 놔도 위험한 새끼가 되는 거야. 근데 이런 놈들을 이제 청산할 수가 없는 거지. 강제로라도 끌고 가가지고 남의 인권을 해친 새끼니까 니도 인권이 없다 해가지고 뭐 옛날에 그 있잖아요. 사지를 말에 묶어가지고 뭐라 그러죠? 능지처참이라 그러나? 그죠? 맞나? 아무튼 해가지고 말들 이제 엉덩이 때리면은 말들이 흥분해가지고 양팔 양다리를 이제 사지를 찢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운데 쫙 갈라지게. 약간 그런 체벌이라도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극악무도한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나는 그 행동을 저지르면서 이미 포기를 한 거야.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누려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포기를 한 거란 말이야. 음. 그래서 나는 전과 13범, 15범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또다시 갱생의 기회를 주고 교정시설에서 뭔가 교화를 시키려고 노력한다라는 거. 나는 이게 엄청난 뭔가 국가적 손실이자 세금의 낭비이자 쓸모없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좀 말이 길어지는데, 아무튼 저는 지구 종말이 버킷리스트입니다. 정말 진짜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노년에 이르렀을 때, 그죠? 그때 정말 지구가 멸망하는 거를 봤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어떤 심성 부분에서의 멸망, 아니면은 또 여기에 덧붙여서 플러스 알파로 환경에서의 오염으로 통해서 멸망, 아니면은 정말로 기이한 어떤 우주적 현상에 의해서 운석이 낙하함으로써의 멸망, 기상이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그냥 공룡이라던가 고생물체, 뭐 이런 뭐 백악기 뭐 이런 시기에 살았던 이런 모든 생명체들의 멸종을 가져왔던 그런 온갖 현상들이 현대에 일어나면서 동시에 인류의 그런 썩은 마음가짐이 자연에 투영되면서, 마치 우리가 낭만주의 문학을 읽을 때 어떤 자연에 투사되는 인간의 모습을 보듯이 약간 그런 식으로 복합적인 작용이 일어나면서 지구가 한 방에 빵 하고 멸망하는 모습을 보는 게 저는 버킷리스트입니다. 반드시 저는 그거를 치러야 된다라고 생각해. 사실상 성경이나 뭐 이렇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소돔과 고모라? 그건 귀여운 수준인 것 같아요. 그거는 거의 뭐 바비월드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거의 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저기, 디즈니 월드 같은 느낌이야.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이 현실에 비하면, 지금 이 2024년에 비하면은, 뭐, 그거는, 장난감 마을 같은 느낌 있죠? 레고로 지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모듈러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비유를 들 수 있겠죠.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버킷리스트가, 이건 좀 여러분들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제 외국인 여자친구를 사귀거나, 이제 외국인 여자친구와 이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국 여성들을, 여러분들 뭐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 여자들을 진짜 오지게 많이 겪어봤습니다. 진짜로.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갖고 싶어가지고 그냥 돌진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여자들을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20대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요 근래 몇 년 동안은 거의 안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뭐 20대 때 한창 많이 만났을 때는 정말로 그때 당시에는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진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정말로 어떤 성적 욕망이었을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 진짜 단순히 그냥 성욕 해소용, 아니면은 뭐 여성에 대한 호기심? 왜냐면은 제가 뭐 누나라던가 뭐 여동생 뭐 이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이런 존재들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뭐 바라보거나 어떤 여성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성숙함이 좀 있었을 수도 있겠고, 어떤 융통성 같은 게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20대 초반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맹목적으로 달려들고 막 갈망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추잡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기회를 만들어냈고, 그런 기회를 날려먹으면서 제가 느꼈던 결과, 그리고 지금 와서 현대 지금 MZ 여성들의 모습을, 한국에서 살아가는 MZ 한국인 여성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결과, 정말 끝났다. 이것도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뭐 정부가 뭐 애를 낳을 수 없는 사회를 뭐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윤석열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집값이 비싸고 뭐가 어떻고 저쩌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혼을 안 하고 출산율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인간의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오염되고 그 착한 그 경향성이 드러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20대에서 30대, 30대에서 30대 중반으로 넘어가는 이 한창 가임기에 이 활성화되어 있는 여성 호르몬이 완전히 분비되다 못해 철철 흘러 넘치는 시기에 이 한국인 여성들이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들이 절약은 하는가? 절약 잘 안 하죠. 그죠? 절약을 잘 안 해. 그렇다고 해서 뭐 검소한 성품이 몸에 배어 있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혜로운가? 지혜로운 여성도 아니에요, 사실상. 그죠? 그렇다고 해서 차분합니까? 차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뭐 쉽게 외부의 어떤 이러한 사소하고 쓰잘데기 없는 것들에 현혹이 되지 않고 굳건한 의지를 갖고 있는가? 이것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쉽게 현혹되고 흔들려. 제가 또 여담이지만 요즘 아시안컵 하지 않습니까? 축구를 엄청 좋아하는데, 축구 엄청 좋아해서 아시안컵 보는데, 이렇게 자꾸 뭐 독점 방송사라서 그런지 TVN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 자꾸 이렇게 여자 관객들을 비춰주더라고. 별로 보고 싶지도 않은데. 축구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 여자 면상만 비춰주는 거야. 젊은 여자들 면상만. 근데 보면은 여러분들, 축구를 보러 왔으면 축구를 보면 되는 건데, 무슨 뭐 거기서 무슨 뭐 남편감을 만나려고 뭐 온 것처럼 이렇게 자꾸 화장을 막 엄청나게 하고 막 이상한 막 데코레이션을 해갖고 와요. 거의 뭐 카니발 축제 직전인 것 마냥, 브라질 말이에요. 그죠? 그런 막 카니발 행진인 것처럼 막 이렇게 꾸며가지고 와. 그러면서 막 태극기 흔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솔직히 나는 축구만 보고 싶은데 왜 자꾸 그거를 방송사에서 비춰주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좆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얘네는, 이 젊은 이 여성 세대들은 진짜로 지금 뭐가 중요한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게 저는 느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어떤 이제 당면한 과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 몰두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이거를 이뤄내고 완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그래야지만 뭔가 더 나은 방향을 만들고, 그리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주어지고 역량이 갖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는 축구를 보러 와서도 인스타그램에 내가 어떻게 이쁘게 나올지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여기 와가지고 이거를 보고 있는데, 뭐 멋있어, 뭐 이러면서 뭐 얘기하는 거죠. 특히 이런 현상이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면은 우리 음악회, 연주회 있죠. 뭐 피아노 콩쿠르 연주회라든가 아니면은 저기 뭐 미술관 같은 데 여러분들 가보시면, 그 완전히 그냥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지적 허영심들을 풍기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들이 막 얼굴에 다 그려져 있어. 거의 완전히 여기에 다 드러나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내면에 그 사람이 갖춰져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종의 업로드용인 거야. SNS에 나라는 인간이 이렇게 교양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과시하고 싶어 하는 거야. 발산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삶의 자세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거면 거부할 수 없는 거지. 마치 그것은 손으로 태양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눈을 가려도 태양빛이 결국 낮이면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때요? 태양빛이 손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그렇게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지성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냥 얘네는 그냥 SNS에 그냥 가가지고 뭘 했는지 막 이런 것들을 그냥 사사로운 것까지 다 올리는 거야. 정작 그거는 정말 중요한 게 아닌데, 음악을 듣고 내가 음악에서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느꼈고 이게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뭐가 이쁘니까 여기서 사진 찍어서 이게 어떻게 나와야 된다, 이게 나의
뭐 외모라든가 몸매를 얼마나 부각시켜 줄 것인가, 얼마나 많은 남자에게 뭐 좋아요를 받을 수 있는가, 막 이런 것들을 존나 복잡하게 고민을 하니까 정작 고민해야 되는 것들을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낀 게 특히나 한국 여성들에게 이게 심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뭐 외국인들 뭐 펜팔 친구들도 있었고 20대 때. 그래서 만나가지고 뭐 대화하고 뭐 얘기해 보면은 진짜로 사고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정말 많이 달라요. 그래서 뭐 그러면은 단독자의 개새끼야 너 나가가지고 외국 여자 만나가지고 살아 애 낳고 한국 여자들도 너 안 만나 너같이 뭐 매력 없는 놈 안 만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뭐 여자분들 있으시면 감사합니다. 예, 어차피 이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고 싶을 생각이 없어요. 그런 표독스러운 유전자와 섞이고 싶지가 않다고. 난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허영심 많고 사치스러운 그런 한국식 여성의 어떤 그런 유전자와 같이 배합돼가지고 믹싱돼가지고 나의 이세를 낳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네버. 셀덤도 아니야. 그냥 네버야, 네버. 그래서 저는 버킷리스트가 바로 외국 여성을 만나가지고 진짜 행복한 연애하면서 결혼을 하고 싶은 게 진짜 버킷리스트입니다. 정말로.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성과 평생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이 수많은 나의 이런 보물들, 이런 보석과 같은 이런 지성들을, 그냥 다 공유하면서 나중에 뭐 이세를 낳게 되면 더 좋겠지만 이세를 낳으면은 그 아이에게까지 그냥 다 퍼주고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 정말로. 그러면은 이제 뭐 아들이나 딸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저를 회상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 우리 아빠 진짜 진짜 개또라이였는데 우리 아빠 단독자라는 가명을 썼는데 정말 우리 아빠는 학자 중에 학자였어. 이렇게 뭐 얘기하고 다니겠죠. 우리 혼혈 2세가 그죠? 이런 버킷리스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버킷리스트만 봐도 약간 뭔가 좀 허황되다라는 느낌이 드시겠지만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허황되고 이루어내기 어렵고 뭔가 두리뭉실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현실적인 목표도 중요하지만 이게 뭔가 추상적이고 이러한 어떤 거대해 보이고 접근 불가능해 보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결국 여기에서 이 추상성으로부터 뭘 연역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체적인 해결 방식과 도달 방안을 만들어 나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이 거대한 꿈의 덩어리, 범접할 수 없는 태양과 같은 꿈의 덩어리에서 하나하나 연역돼 나간다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 1, 해결 방안 2, 해결 방안 3, 도전 방안 뭐 이런 것들 달성할 수 있는 어떤 접근 방법들이 계속 1, 2, 3, 4, 5, 6, 7, 8, 90 하면서 쭉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거대한 꿈을 채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양동이를 들여다 붓겠습니까? 그죠? 그런 느낌에서 큰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수많은 성인들이 옛날 옛 성현들이 위대한 인간들이 얘기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황금 도서관을 짓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말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겠죠.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게 현생에서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저의 버킷리스트고 그게 저를 만들어 오고 있으니까. 황금 도서관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게 어떻게 존재하겠냐? 이거 말도 안 되지 않냐? 사상누각이잖아 라고 바라보시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에겐 사상누각이 아니에요. 저기 먼 지중해에 하나의 도서관을 짓는 겁니다. 그 주변에는 강과 해변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낮고 높은 산맥들이 이렇게 봉우리 져가지고 하나의 이렇게 굴곡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과 이 바다와 이러한 그 경계선에는 이게 쭉 지평선을 따라서 이런 뭉게구름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초목과 산천들이 어렴풋이 보이는 그런 약간 그 세잔의 그림에 나오는 그 생빅투아르산 있죠.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딱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배경이 펼쳐집니다. 어디서 펼쳐지냐? 바로 황금도서관. 황금도서관 이 높은 옥상에 올라가면 황금도서관은 수많은 서적을 갖고 있습니다. 인문학에 관한 서적만 해도 뭐 몇 억 권이 있는 거야. 뭐 고대, 중세, 르네상스, 뭐 근대, 현대 해가지고 수많은 그 역사적인 기록과 산물들이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
뭐 문학, 그죠? 그리고 역사,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이런 분야들로도 또 세분화되어서 다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년까지도 또 세분화돼서 나뉘어져 있어. 그리고 남성, 여성도 나뉘어져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이거? 이렇게 수많은 카테고리의 범주로 나뉘어져 가지고 그러한 도서들이 각 열람실마다 다 들어가 있어. 그리고 의자와 책상, 테이블, 그리고 여기 서재는 전부 다 황금으로 도금되어 있어. 그래서 번쩍번쩍 빛나. 그러면서 거기에는 수많은 사서들이 있고 그 도서관은 내가 운영해. 그래서 내가 도서관장이야.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이제 근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근로자들에게 있어서는 거의 뭐 꿈의 직장이야.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어.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 내가 쉬고 싶을 때 또 쉴 수 있어. 그리고 자유롭게 책을 볼 수 있고 24시간 개장되어 있어. 그리고 거기에는 경비도 있고 시큐리티가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관리인도 있어. 심지어 거기에는 수많은 오락시설과 취미시설 이런 것들까지도 설치되어 있어. 심지어 카페테리아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이야. 일반 도서관에 어떤 있어야 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앞마당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있어. 그래서 뭐 강아지, 고양이 이런 애들뿐만 아니라 뭐 거위, 말, 뭐 이런 애들을 키우고 방목하고 뭐 양 이런 애들을 관리하고 사육하는 그런 넓은 목초지까지 펼쳐져 있어. 자, 그리고 거기에는 낮은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고 양치기도 있으며 동물 관리인도 있어요. 사육사도 있고 동물을 병이 나면 치료해 줄 수 있는 가축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야, 얼마나 멋진 공동체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정원처럼 꾸며져 있어. 마치 어떤 에피쿠로스의 정원을 현실화시켜 놓은 느낌이야. 근데 거기에는 외관까지도 다 황금처럼 이렇게 도금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옛날에 있었던 여러 박물관에서 사왔던 이러한 물품들까지도 다 진열되어 있고 그 서적들은 만져도 때가 타지 않도록 이렇게 특수 재질로 포장이 돼가지고 진열되어 있어. 그래서 누구나 다 옛날 서적들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설명들도 거기에 패널이 이게 적혀져 있어가지고 언제 몇 세기에 어떤 작품이었는지 그리고 이 작품이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지까지 나와 있어. 그럼 그 버튼을 누르면 그 장이 떠요. 영상으로 나와. PPT처럼. 그러면 그 버튼을 또다시 누르면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지식의 또 다른 영상이나 PPT 자료가 나와. 그러면서 이 수많은 간학문적인 영향의 어떤 그런 지적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황금 도서관에 와서 예를 들어서 음악과 관련된 사람을 찾았어. 리하르트 바그너를 찾았단 말이야. 독일의 오페라 그리고 음악가죠. 클래식 음악가. 바그너의 어떤 낭만주의 음악을 찾았어. 거기서 이제 바그너를 검색하게 되면 그 당시 수많은 니체라던가 아니면 낭만주의 음악가, 예술가들이 다 등장하는 거야. 그리고 낭만주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까지도 다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사람 하나하나마다 다 링크,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을 누르면 그 사람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 동시대 사람들까지도 하이퍼링크로 다 이동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정보까지 다 찾을 수 있어. 거의 지식의 아카이브의 거의 뭐 정점이자 화려함의 극치야. 이런 황금도서관을 만들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 미친 또라이 새끼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저의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뭐 죽을 때 병상에서 죽든 뭐 어떻게 죽을지 저도 모르죠. 제가 어떻게 죽을지.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뭐 노년에 노화로 인해서 임종을 맞이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아마 막 이러고 있을 거야. 이제 보인다. 보여. 나는 지금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어. 이러면 이제 막 주변에 이제 제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저의 임종을 지켜보려고 모인 사람들이 단독자님 드디어 꿈에 그리던 그 항상 꿈꿔왔던 황금도서관에 들어가시는군요. 지금 어디십니까? 나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제1 열람실에 들어왔어. 여기 가장 먼저 보이는 건 황금으로 된 지구본인데 너무 아름답구나 막 이러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만지는 거야. 그러면 옆에서 막 주변에서 단독자님 뭐 만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이 종이의 감촉이 느껴져. 옛날 그 페르시아의 그 학자들이 보존하려고 애썼던 그 작품들이 내 손에 이 촉감으로 느껴져.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 막 슬퍼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드디어 그렇게 꿈꾸던
지성의 세계로 낙원으로 들어가시는군요. 이러면서 나는 이제 그걸 만지면서 이렇게 그 글래디에이터 영화 보셨죠? 이렇게 문 딱 열면서 들어가면서 가족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막시무스가 그런 것처럼 이제 도서관의 문을 딱 열고 그 도서들을 만지면서 딱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세계로 가는 거야. 나의 정신은. 얼마나 멋있는 엔딩입니까? 그죠? 예. 저는 이런 버킷리스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지금까지 30분 동안 이 믿기지 않는 이 버킷리스트에 대한 얘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다면 뭘 해도 성공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뭐였죠?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지구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버킷리스트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뭐였죠? 두 번째, 외국인 여성 만나서 연애하다가 결혼해서 또 아이도 낳고 싶고, 내가 가진 이 지성의 이 모든 총결산 집합체를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여성에게 다 공유하고 멋있게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는 생각, 그죠? 그리고 한국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성 때문에 제가 뭘 느꼈는지도 말씀드렸었죠. 이게 제 버킷리스트 두 번째였죠. 세 번째 뭐였죠? 황금도서관, 그죠? 골든 라이브러리 말씀드렸죠. 거의 뭐 복합, 뭐 컴플렉스, 주거 컴플렉스 단지처럼 되어 있지만 거의 뭐 이상사회와도 다름없는 어떤 그런 거대한 시설이죠. 그죠? 여기에서는 어느 누구도 지성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고 충분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거의 뭐 지성의 금자탑이자 최고의 정점에 있는 어떤 그런 시설, 팩실리티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런 느낌입니다. 그게 바로 황금도서관을 짓고 운영하는 거, 그 관장이 되는 게 저의 마지막 버킷리스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독자의 버킷리스트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지만 뭐 제가 일일이 다 들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